얘는 정말 잘 살겠구나. 잘 컸구나. 나만 잘 살자.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 말이죠. 제가 막 다 끌어와서 막 책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할 수 한다.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편집자들의 정말 무기? 어떤 복잡함을 담아낼 수 있는 매체로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스몰 토크에는 편집자들의 편집자, 편집자들의 대선배, 올해로 20년차 편집자인 김희진 편집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편집자들의 선배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그런 게 저는 사실 비슷한 어떤 세대로 내가 왜 네 선배니 이런 느낌. 느끼는데 자꾸 그런 분들이 근데 되게 많죠 이런 사람들. 네네, 막 15년 되셨는데 와.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저는 진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편집자로 시작하셔서 어디에 소속되어서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작은 회사부터 뭐 큰 회사를 다니다가 뭐 내 브랜드를 만들고 다시 나의 출판사를 창업하기까지 그 어떤 앞선 이 과정을 너무 잘 거치신 분이라는 생각에 되게 많은 편집자들이 선배 편집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편집자분이고, 그래서 오늘 스몰 토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편집자님한테 연락 드렸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건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생활인인 나랑 직업인인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편집자는 직업상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고 이 책을 만들면서 20년을 살아온 분의 삶이 어떨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책하고 제 삶이 막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때로 너무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삶이, 그러니까 일이 좀 안 끝나는 느낌이에요. 일이 안 끝나. 뭐 일을 좀 어떻게 딱 근무 시간 중에 하고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주말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뭔가 취미와 일과 뭐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뭐 이게 너무 이제 엮여 있으니까 사실 막 그렇게 좀 말끔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 경계선들이 잘 안 그어지죠. 그게 이제 노동자로서는 조금 힘든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롤로그 첫 대목이 뭐라고 썼나요? 제가 무섭네요. 갑자기. 책을 만들면서 책을 읽으면서 돈을 벌 수 그렇죠. 있다. 맞아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그래요? 의외에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연차가 쌓이면서 더 그 경계의 불분명함 속에서 나름의 어떤 오거나이징 같은 게 돼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도 처음에는 책을 좋아해서 입사하잖아요, 다들. 그쵸, 그쵸. 저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어이없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되게 낯선데 저는 그때 생전 안 읽던 경제경영서를 만드는데도 완전 무지랭이였는데 회사 가는 게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다 책 얘기만 해. 대박. 사람들이 다 책 얘기만 하고 작가 얘기만 하고 분야가 뭐든 간에 그런 조직이 있는데 돈을 주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좀 정말 제가 진짜 다른 업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좀 독특하게 특별하게 좋은 사람들이 몰려 있죠. 기본적으로 좀 예의 바르고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성실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 있어도 막 이렇게 좀 꾸준하고 성실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현실 감각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또 겸손해. 정말 겸손하고 맞아. 좀 독특한 집단이죠. 좋아하는 그 직군이에요. 그런 직군에서 20년 일을 하신 제가 김희진 편집자님을 모셔서 딱 3가지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저희가 함께 유유출판사에서 낸 편집자 공부책 시리즈라는 편집자들을 위한 그 공부책 시리즈의 저자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학책 분야를 맡고 편집자님은 사회과학책 분야를 맡으셔가지고 각자 좀 콤팩트한 책을 각자 썼습니다. 근데 애초에 왜 이렇게 막 분야까지 나눠가면서 편집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이
필요했던가 이것을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거보다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것은 정말 팔릴 것인가. 제가 저도 그랬어요. 그쵸. 아니 근데 이게 텀블벅 막 5,600% 달성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편집자들이 당연히 보는데 자기 생각에는 저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주 실질적인 어떤 팁을 주는 책들은 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또 뭐 훌륭한 기획자니까 믿었죠. 그리고 사실 뭐 그 유유의 문제니까 팔려도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생각 못했던 것은 이게 편집자의 일이 좀 알려진 일이 아니다 보니 그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쵸?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일단 써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이거 읽고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이제 고민들이 있는지를 조금 어쨌든 굉장히 많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오셔도 실제로 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같이 일하실 분들한테 이거 한번 읽고 오세요. 네. 이거 처음에 제안을 주실 때 유유에서 그 편집자 집담회를 했었는데 이용란 선생님이랑 그때 굉장히 많은 현직 편집자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을 배운 적도 없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배우는 느낌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다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입사하면 되는 줄 알고 입사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늘 일상적으로 쓰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맞아요. 이상해. 책은 굉장히 익숙한 물건인데 같은 제조업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죠. 굉장히 익숙하고 쉽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들, 책을 만드는 과정들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단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들은 이제 가려져 있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편집자를 지망하거나 이제 막 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애초에 기획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내가 속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실 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분야를 하겠어라고 들어가서 그 분야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좀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분과로 이렇게 좀 구획된 그런 경계들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주제로 된 정말 입문서, 사회서, 뭐 실용서, 뭐 에세이 뭐 다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 정말 그게 보였어요. 너무 어쨌든 저 고군분투하면서 배워오고 그 만들어낸 어떤 자기만의 원칙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선배 편집자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시작한 윗세대 편집자분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되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직 10년 넘게 일한 사람들도 서로 이 책을 보고 도움받았다고 할 정도니까 그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사서 읽으셔야 되니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책에 실려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그 마인드맵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만 보셔도 정말로 여러분 너무 기획하시는 분들은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꼭 글쎄요. 보셔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또 공개를 하셨네요. 이거요? 저 창피했죠 정말. 정말 창피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유할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도 사실 먼저 까요 이걸. 이거 제 지도를 까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뭘 할 수가 있거든요. 덧붙일 수도 있고 여기 분명히 자기가 관심 가진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좀 해봐도 좋을 만한 대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바로 그런 욕구가 독자분들한테도 똑같이 드실 거고 그 순간 종이를 꺼내서 바로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도 저는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어떤 데에 관심이 있고 특화돼 있는 독자로서지만 현재는 그런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논의의 지도, 지형 지도, 뭐 생각 지도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내 독서 어떤 스펙트럼? 내 관심사 이런 것이 어디로 포커싱이 돼 있는지를 분명히 있어. 알아봐야 돼요. 내가 읽어온 책들의 어떤 그게 맵이 정말 있죠. 그쵸? 그거 없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대부분 아마 애독자분들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나중에 편집자가 된다면 이런 분야의 책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나를 다시 확인해보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그게 출판사 그럼 나는 이런 출판사들에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지도도 그 반비라는 제 브랜드를 어떤 브랜딩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뭔가 분야로 좁히고 싶진 않았어요. 뭐 역사라든가 뭐 이렇게 줄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걸로 좁히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지도건 키워드 작업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사실 반비에서 이제 나온 책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이 지도들은. 그리고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 책은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겠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고 워낙 제목이 강렬한 책이잖아요. 아, 근데 원제는 그게 아니었던. 네, 원제는 그게 아니지만 내용은 그거보다 더 강렬하죠. 네, 그래서 내용에 비하면 되게 이렇게 얌전한 제목이다. 순한 맛이다. 그쵸, 순한 맛. 그렇죠. 요사이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네. 저의 이렇게 지도의 어떤 한 부분과 관련이 된 이제 그런 책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괴물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반비에서는 약간 그런 이제 뇌 건강 문제라던가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이슈를 다룬 책들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외에도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그 책하고 죽음의 스펙터클이라는 그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학술서에 가까운 대중학술서에 가까운 책인데 그것도 역시 비슷한 그 문제를 다루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괴물 시리즈 연결되는 책들을 좀 계속 계속 의식하면서 만들었죠. 이게 외서의 패키징, 외서의 제목과 이렇게 컨셉을 잡고 이제 표지와 제목을 정하고 이제 이 책은 워낙 저자가 굉장히 예민한 게 이렇게 책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편이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그 정말로 너무나 예민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저자도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관련된 많은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서 그거를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책 원고 볼 때 애초에 그 원 저작권사에서 검토할 때 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각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유출 방지,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그 나만 검토용으로 나만 보겠다라는 그 사인 하라고 하셔가지고 최초 검토할 때요? 네, 처음 원고 검토할 때 그랬고 콜럼바인 사건이라는 게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육성이 SNS에 올라와 있어요. 그 피해자의 유족들이라든가 뭐 피해자 당사자라든가 여전히 그분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져야 한다면 정말 잘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굉장히 원고 퀄리티가 높은데 아마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써야 할 이야기라면 정말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문장과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죠. 엄청나게 검토되었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긴장 속에서 계속 이제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원고 보면서 사실 바로 들었던 떠올랐던 문장이고 그 문장은 사실은 그때
어느 분이 SNS에서 좀 복잡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복잡하지만 어떤 단호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느 분이 나는 가해자의 친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올리셨었어요.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게 이제 오래 남으셨구나. 네, 그쵸. 그래서 이 책이 그 저자가 느낀 어려움도 비슷한 어려움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굉장히 예민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제 꼭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원고 읽을 때 어쨌든 그 문장이 떠올라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된 경우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자분이 조금 놀라셨죠. 그때마다 저희가 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긴 편지를 쓰거든요. 진정성 편집자들 그쵸? 편집자들의 정말 무기인 것 같아요. 진정성은 우리. 나의 힘이다. 내 영혼과 막 밥그릇과 많은 것을 담아서 썼던 맞아. 그런 메일. 그리고 그거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그 컬럼바인 이 총격 사건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인데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더더욱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굉장히 관심 많았던 사람이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봤고 그랬지만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우리 너무 기억해야 할 것도 많고. 오히려 영화의 장면들로만 남는 그렇죠. 뭔가 악영향도 있잖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근데 영화의 장면 당연히 아름답고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도 결국은 아름다움이 한번 씌워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악영향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책이라는 매체가 제일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함을 정말 다 담아낼 수 있는 거는 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다르고 가장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도 다르고 가장 기억에 오래 남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도 이제 다른 매체들이 훨씬 강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복잡함을 담아낼 수 있는 매체로서는 아직까지는 책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맞아. 그 콜럼바인 사건이 잘 많이 잊혀진 상태여서 그 이제 북미 상황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독자들이 그런 해외의 사건들에 사실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 뭐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은 아마 많이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해외에 책을 번역 수입해가지고 국내에 출간할 때 그 표지나 제목이나 뭐 어떤 경우에는 본문까지 원 저작자에게 확인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목을 바꾸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왜 바뀌어야 하는지를 또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 제목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왜 어려운지를 또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게 만드신 책 중에 어떤 굉장히 강렬하고 긴장 속에서 만든 책 중에 하나인 것으로. 네. 그래서 잘못 읽히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이건 너무 텍스트가 이제 강하고 이 정말 문제의식들이 있고 그 복잡함이 잘 다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돼서 읽히진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막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도 독자들을 믿으신 대로 진짜 너무 그 저자분이 임동근 선생님이라고 어떤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이전에 했던 누구와도 다른 톤으로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잘 이제 해주실 만한 저자인데 그분 책을 저희가 만들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나 단점 없는 인간이 없다고 원고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착수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엄청난 컨텐츠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책이 안 나오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제 협업을 좀 하게 됐고
김종배 선생님이 이제 하시던 팟캐스트인데 그 팟캐스트 덕분에 이제 거기 나와서 계속 컨텐츠를 풀게 되셨고 그 푼 걸 가지고 이제 녹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책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못 냈을 것 같은 책이어서 그 선생님 책을 참 많이 내시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으실 거다. 쉽지 않으실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독자가 책을 볼 때는 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어쨌든 누군가가 쓰는 것을 이제 만드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쓰게 만드는 것도 편집자의 일이고 쓰지 않으려 드는 사람에게 말로라도 자신의 콘텐츠를 정리할 수 있게 판을 깔아서 그 판에서 말씀이라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취합해서 정리해서 책의 골로 만드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편집자나 기획자들이 강의나 무슨 사설 기관에서 하는 특강들도 엄청 열심히 들으러 다니고 그런 일도 하고 또 그 강의 들었던 게 어디선가 또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진짜 부지런하죠. 정말 편집자들 부지런해. 정말 그러니. 근데 그 한 저자를 노리는 기획자가 여럿인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두 개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신뢰고 하나는 소진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콘텐츠를 가진 누군가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기획자, 편집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의 책을 내고 싶어 하고 그분도 아 나의 콘텐츠가 쓸모가 있구나 하면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이제 관계를 쌓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저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한정된 콘텐츠가 그런 식으로 소비되면은 저 사람이 소진된다.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서. 그것에 깜짝 놀랐지 뭡니까? 아 진짜. 와, 이 그러니까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게 아니고 제가 좀 거기서 불리한 입장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제가 막 다 끌어와서 막 책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겠죠. 주로 저는 이제 덜 부지런한 쪽이고 에너지가 좀 덜 있는 쪽이니까 실제로도 제가 저자 선생님들 한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런데 막 안 붙어봤겠어요? 많이 붙어봤죠. 많이 붙어봤고 뭐 그렇게 해서 낸 저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못 낸 저자도 있고 뭐 너무 과열됐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 몇 년 전까지는 특히 어떤 인문학 뭐 이런 열풍. 분야에서 대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데 그 소수에 모두가 달려드는 거죠. 그걸 몇 번 겪어보니까 그 뒷일들이 좀 보이는 거죠. 아, 저 필자는 이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겠구나. 병이 나겠군. 이런 거. 소모되어서 뭐 병이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책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겠지만 그 책들이 이제 몇 년을 갈 것인가? 뭐 이런 것과 그렇게 멀리서 조금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한테 실제로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좀 한 권들이 그 자기 역할을 하면서 물론 막 그렇게 이제 막 밀어붙이고 뭐 막 확산하고 폭발시키고 그래야 할 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저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편집자들도 내 저자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도 최근에 좀 그걸 느껴요. 저는 문학서를 만드는데도 문학 작가들에게도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렇게 큰 그림을 보는 기질은 아니었는데 그냥 연차가 쌓이고 자리가 바뀌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더 하게 된 경우고 아주 가까운 작가분들한테는 계약하자는 데가 진짜 막 쏟아지는 그런 맞아요. 경우에 정말 차분하게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하자 이게 아니고 아니 쓸 수 있는 기간이 뭐 많아야 뭐 몇십 년 되는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작품 몇 개를 낸다라는 그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이 때고 물이 들어오니까 나는 노를 저어야지 이 마음에 근데 정말 사람이 그것을 다 거절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나를 찾아주고 나한테 이렇게 이 콘텐츠를 써달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업계의 문제도 좀 있는 게 그 편집자님도 쓰셨지만 한 권 한 권에서 이 저자분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이거 한 권을 써서 온전히 집중해서 몇 년간 막 써서 이게 이후에 몇 년을 보장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계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본인 자체가. 맞아. 근데 이게 너무 단발성 기획과 책들이 사이클이 짧아지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1년에 한 권은 써야 그래도 초판 중세라도 찍으면 어찌어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확실히 좀 있어서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읽는 사람이 다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기는 하죠. 그리고 독자분들도 이런 지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도 같고. 맞아요. 그 독자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제안들을 할 때 움츠러드는 거예요. 전에는 훨씬 더 이렇게 이분도 이걸 통해서 정말 뭐 이를테면 이제 열성적인 10,000명 정도의 독자를 만나는 일. 물론 그 저자의 그 소통에 대한 의지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인문서나 사회과학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저는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고 어떤 논의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상을 우리가 굉장히 충분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좀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개의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5, 6년 전 정도부터는 뭘 하자고 하기가 뭘 하자고 해서 얄궂어. 이분이 막 정말 막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여하길 바라지만 그것에 대한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전 또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그런 계산이 막 저절로 되니까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망설이게 됐던 거죠. 뭐 젊었을 막 그냥 선생님 뭐 신책 해요 막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워낙 읽을 거리가 많아졌고 읽을 거리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콘텐츠들이 많아져서 정말 양질의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런 고민을 연차가 쌓이면 저는 정말 안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더 성숙하고 전문성을 가지면 기획해서 작가분들한테 내 기획안을 내미는 그 손이 점점 더 자신감이 막 넘치고 제가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하는 그 이력들이 쌓이는 일이잖아요, 편집자가. 그래서 그게 나의 무기가 돼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면에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이 책의 생태를 더 많이 알수록 훨씬 어려워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절감을 하는데 그래서 또 드리고 싶었던 세 번째 질문이 편집자님은 편집자로 시작해서 뭐 관리자로 일을 하시다가 밤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 자체를 운영을 하셨고 지금은 또 새로운 출판 작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마다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 지향했던 것 이런 거랑 다 같진 않았을 것 같고 뭐가 다를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쨌건 저처럼 후배 편집자들한테는 미래이신 거잖아요. 이 미래엔 무엇이 있는가 좀 얘기를 한번 무엇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책에서 특히 다른 책들에 비해서 어떤 투자, 수익, 편집자가 내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이며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일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좀 큰 그림에서 그려져 있어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런 대목이 유난히 전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회사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어떤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 한 팀으로 일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책을 제가 냈을 때 굉장히 그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가닿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죠. 굉장히 편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착하고 막 바르고 막 너무 신뢰도도 높고 거기다가 저희 그 사장님 너무 점잖으시고 이런 거 사장님들은 보지 않으시죠? 역사와 막 전통과 진짜 막 그런 이제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거 특히 맞아 양날의 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저도 모르게 제가 사실 검열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아닌가?
많이 하는 사람인가? 어쨌든 그런 권위들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베개에는 어떤 책은 내면 안 되지. 막 이런 책은 내면 안 되지. 막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 이게 너무 좋은 건 알지만 좀 나도 나쁜 짓도 좀 해보고 좀 불안해보고. 그리고 나쁜 뭐 좀 이상한 책도 만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람직한 책만 내야 하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 돌베개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탄탄하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를 처음 깨달았고요. 가서 내가 책을 만들어서 다른 브랜드를 붙여서 내봤더니 와 정말 브랜드 신뢰도가 너무 중요했고.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신생 브랜드 이렇게 붙여서 팔아보니까 그 감사함을 알게 됐고요. 집 나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부모님들. 친정에 감사. 훌륭한 분이셨구나 이런 거. 삼시세끼 밥이 막 나오고 막 이런 따뜻한 그러니까. 가정.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뭐 이런 거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기회만 없으면 나는 뭐 이거저거 다 잘 해보면서 막 시행착오를 하면서 막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훨씬 자유롭게 막 내 색깔 넣어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물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의 색깔이 이제 많이 들어간 책들이긴 했지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핑계댈 데가 없다는 게 정말 그만큼 그쵸. 다 책임을 지고 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쵸. 거니까. 근데 그렇게 브랜드 만들어서 10년 해보니까 이건 참 좋더라 하는 건 뭐예요?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때마다 변화하잖아요. 그쵸. 변화하고 맞아. 그 구성원들이 바뀌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되게 비슷한 구성원들이 좀 모이긴 하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 자기의 색깔들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바뀌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뀌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걸 느끼냐면 처음엔 정말 이렇게 제품 안의 자식 같아요. 처음 1부터 좀 끝까지 챙겨야 되고 A부터 C까지 다 챙겨야 되고 막 하나하나 막 얘 밥 숟갈 떠먹이고 뭐 이 모든 걸 이제 다 해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거 되게 양육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되게 비슷하고 이제 나중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별로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엄마 나 알아서 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다 큰 거예요. 그리고 되게 똘똘하게 다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이제 얘가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선수자님 자제분 큰 거랑 약간 비슷하다. 그 성장. 우리 딸도 아마 그렇게 클 거라고 그러네요. 거의 생각을 10년이니까. 그쵸. 맞아요. 그때 맞아요. 들어가서 이제 바로 낳기 때문에 저희 딸도 아마 그 좀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느리긴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저자들하고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한테 너무 이상한 비유지만 그런 비유를 했었거든요. 정말 딸내미가 너무 똘똘한 딸내미가 너무 잘 커서 자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쉽다거나 약간 이제 좀 서운한 건 있지만 내가 뭘 더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정말 1도 없고, 얘는 정말 잘 살겠구나. 잘 컸구나. 나만 잘 살자. 막 이런 거 나만 잘 살면 되겠구나. 이제 그 느낌이 굉장히 들고 분리가 되는 것도 느껴졌고, 그럼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이런 느낌도 들고,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제가 예상 못했던 결말이었죠.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이제 난 내 인생으로. 그러면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나의 인생도 좀 어떻게 어떤 이제 마무리 그럴 게 느낌으로. 없어. 네. 왜 지금 큰일 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좀 놀았어요. 그냥 많이 놀고 어떤 감각을 회복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래야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모 재단과 또 여러 편집위원분들과 같이 잡지를 만들게 되었죠. 6월에 곧 창간호가 출간되고요. 바람과 물이라는 제목의 잡지고, 지금 한창 텀블벅에서 이게 나갈 때쯤이면 모르겠네요. 과연? 언제까지인가요? 근데 그 이후에도 24일. 구매는 가능하죠? 구매 가능하죠. 구매하셔도 됩니다. 서점에 깔릴 예정이니까요.
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잡지도 좀 다양한 목소리를 엮으려고 했고, 우리가 환경이나 생태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굉장히 일반 이제 일상을 영위하는 그런 생활자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소비자라고 안 부르고 생활자에서부터 어떤 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떤 혹은 기업의 어떤 전략을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분들까지 그리고 뭐 활동가들, 뭐 아티스트들 이렇게 다양한 그 위치에서 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모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잡지고 저희 출판사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들 컨텐츠와 삶을 다 좋아했던 분들의 책을 좀 내려고 하고 있어요. 연락 받으신 분들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찐사람. 진짜로. 그래서 뭐 책을 썼던 분도 계시고 처음인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인데 앞으로도 일단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첫 책 나올 때쯤 제가 한번 다시 고맙습니다. 어디 정말 뭐 꼭 사무실 모셔주세요. 투어라도. 진짜 멀쩡한 사무실을 구해서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대되네요. 아니에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또 떨리실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작년에 좀 놀아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이렇게 너무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전에는 사실 저도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뭐 좀 후배들 보기에도 좀 번듯하게 막 스케일 있게 막 그런 멋있는 작업 해야 나도 안 부끄럽고 좀 후배들도 되게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다 모르겠고 누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할 수 한다.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뭐가 되는지는 그냥 차차 지켜보자. 맞아.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좀 늦게 퇴사를 했더니 오히려 그런 편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 했으면 막 파이팅 막 이러면서 막 빨리 뭐든 해야 되고. 막 그리고 엄청 막 깜짝 놀래켜줘야 돼. 막 이런 생각. 깜짝 놀래켜줘야지. 막 그 생각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본때를 보여준다고. 봐 막 이런. 그렇구나. 그런 그것도 게 일종의 없어요. 내공이죠. 없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별로 이제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그쵸? 얘기를 막 했거든요, 편하게. 근데 제가 그 전에 편집자 K님 그 컨텐츠 볼 때는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대본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편집도 되게 잘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은 좀 너무 편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되게 좀 죄송한 마음 들리고 이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거 없고 이제 편집본을 그러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면 고생하시겠다 이런 생각 들고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대한다 이런. 그리고 여러분 저희 요 책 시리즈 이거 2권 지금 이제 가지고 있지만 시리즈 다 정말 너무 다르고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이 정말 적죠. 맞아요. 적고 정말 다 다르고 개성이 묻어나 있고 그래서 좀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